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타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장난처럼 시작되는 4월의 첫날이지만 시장만큼은 사실 장난이 아니죠. 숫자도 흐름도 그리고 투자자들의 긴장감도 모두 진짜입니다. 만우절은 원래 웃자고 하는 날이지만 최근 증시는 별로 웃을 분위기는 사실 아닙니다. 트럼프의 관세, 경기 정책 우려, 실적 발표 시즌, 공매도 재개 영향까지 다음 화면 보시죠. 4월의 시작부터 농담처럼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슈를 이 시장이 흔들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움증권의 월간 전략에 따르면 4월 초반에는 관세와 경제 지표 그리고 공매도 노이즈의 영향권에 있을 거라고 봤고요. 중반을 넘어가면서 기업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에서 주도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을 만난 느낌. 한화투자증권은 트럼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겠다. 지금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확실한 건 단 하나뿐이죠. 상호관세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관련 뉴스는 거의 일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 혹은 모레 새벽 중에 발표되는 이 이벤트를 꼭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만우절 장난이 아니라면 일단 오늘 나온 보도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월 4일 11시로 확정됐습니다. 탄핵 인용 시에는 파면, 기각 각하 시에는 즉시 복귀하게 되는데요.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선 현직 재판관 8명 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받아들이면서 코스피 일중 그래프 보시면 이를 기점으로 지수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수준보다 조금 더 위에서 지수가 형성돼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한국은행 분석 자료를 체크해드렸었죠. 2004년에도 이 당시에는 기각 결정이었고 2017년 당시에 인용 모두 탄핵 심판 이후에 외국인 수급 유입 기조는 지속됐다는 점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재의 기각 판정 이후에 파란색 주식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됐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2016년에도 결과 발표 이후에 그전에는 채권에서 매수 규모를 줄이고 파란 라인인 주식 쪽으로 매수가 전환됐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은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팔고 있긴 하지만 탄핵 관련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정부의 10조 원 규모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시장에 자리하는 듯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공매도 영향도 계속 보기는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공매도 재개 첫날이었는데 유한타증권에 따르면 거래 재개 당일 코스피 기준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는데요. 전체 거래 대금 대비해서 약 13.6% 수준이라고 합니다. 역시나라고 해야 할까요?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특히 대차장고 주의가 이어졌던 2차 전지 소부장 업종이 실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얼마나 공매도가 어제 하루 동안 심했으면 SK하이닉스, 카카오 등을 포함해서 총 43개 종목이나 오늘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인데요. 다음 자료 보시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 공매도 금지 당일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일 이길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일종의 시장 안전장치라고 봐야겠죠. 내용 참고해 보시고 일단 이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은 시장이 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공매도 영향이 약 한 달간 지속됐기 때문에 종목별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로 2분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는 1분기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볼만한 퀀트 분석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공매도 이슈와 실적을 넣어서 계량적 분석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호실적 기대 그리고 대차 잔고가 낮은 종목으로 참고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실적 쇼크가 예상되며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들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용들 같이 참고해 보시죠. 자, 여기에 밸류에이션상 기대 구석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PER, 퍼 기준으로 다른 국가보다 좀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보시면 전 세계 MSCI 지수 기준으로 18배, 선진국은 19배, 신흥국은 12배고 우리나라가 저 끝에 있죠. 9배 수준입니다. 물론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고 싼 데는 싼 이유가 있고 우리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코스피 역대 PBR 기준으로만 봐도 하단 구간에 닿아 있기도 합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지난 11월, 12월 구군을 보시면 트럼프 당선 리스크와 이익 전망 하향 그리고 계엄 사태 충격 등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이 밸류 부담이 0.83배, 85배 부근까지 내려갔었는데 최근래 들어서는 0.9배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기준으로 특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0.8배 수준 정도로 복귀했습니다. 정확히는 0.85배 정도를 기록했는데 그래프 상으로 보면 역사적인 하단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아볼 만한 그런 자리죠. 하지만 상방으로 지수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적 시즌의 소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기대감과 현실을 이어주는 재료는 1분기 실적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4월 초에 예정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다음 주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말 이후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등의 반도체, 방산, 조선과 같이 주력 업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익 전망 변화가 얼마나 호전될지 여부가 시장 방향성을 가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수출 데이터가 오늘 발표됐죠. 지난 2월 수출은 시장의 실망을 자아내는 수치를 기록했지만 3월에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숫자에 관한 안도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이죠. 평균 환율 3월 달에 1,457원이었는데 2월 평균 환율인 1,445원보다 높은 레벨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고환율 효과 또한 원화 표시 환산의 수출 호조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의 표는 YOY, 즉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로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인 품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숫자가 주는 힌트, 투자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출연자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